네, 안녕하세요. 노조가 만난 사람 9번째 게스트는 이번 러시아 월드컵 출장을 다녀온 문화스포츠부의 전광열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문화스포츠부 전광열 기자고요. 이제 스포츠 전문지에서 일하다가 MBN에는 경력 기자로 2009년에 입사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러시아 월드컵 출장 다녀오셨는데 특히 예. 마지막 경기가 아주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는데요. 어떤 출장이었는지 전체적으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한테는 이제 월드컵이 5번째 이제 현장에서 취재했던 월드컵이었거든요. 그런 만큼 좀 뜻깊은 월드컵이었고, 제가 이제 월드컵을 갔다 와서 이제 기사를 좀 보다가 우연히 그 댓글을 하나 봤는데 되게 인상적인 댓글이 있었어요. 한국 축구에는 호상인 월드컵이었다. 사실은 우리가 월드컵 굉장히 좀 불안불안했고 좀 많은 국민들한테 실망도 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마지막에 독일전에서 2대0으로 또 승리를 하면서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사실 뭐 누구나 다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월드컵이었기 때문에 호상이었다는 그런 표현이 저한테는 정말 적확한 표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또 하나 전광열 기자한테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 스탠딩이라고 해서 기자들이 마지막에 이제 현장을 소개하는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탠딩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그 여성 시민이 난입을 해가지고 볼에 뽀뽀를 하는 장면이 예. 방송에 나가지 않은 거죠? 방송엔 나가지 않았고 네. 제가 그 영상을 좀 해명을 해야 할 부분이 네, 네.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은 이 방송 오기 전에 이제 그 다른 취재 때문에 지금 아시안 게임 대표팀 감독인 이제 김학범 감독이랑 통화를 했는데 김학범 감독도 그 얘기부터 저한테 꺼내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워낙 지금 화제가 돼서.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기자들이 이제 해외에서 온 마이크를 잡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그 제가 온마이크 잡는 거를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이제 아르헨티나 남성 2명이 와서 같이 좀 자기 셀카를 좀 찍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온마이크가 외국 사람들한테는 마치 CNN이 생방송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방송 중인 줄 알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걸 그냥 온마이크를 해갖고 나중에 이제 입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외국 사람들은 그게 진짜 CNN처럼 방송에 나가고 라이브 있다고 되는 걸로 생각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보통 그런 꼬마들이 뒤에서 이렇게 부위를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지 나오는 줄 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 친구들이 이제 방송에 나오는 줄 알고 사실은 이제 그 원래 이제 NG 컷이었는데 다양한 NG 컷에서는 뭐 뒤에서 춤추는 영상들도 있었고 사실은 불안불안했던 게 저희가 이제 한참 준비를 하고 있었을 당시에 이제 카메라 세팅을 하는 당시에 이제 그 퀵보드를 탄 남자들이 이제 남자 이제 청소년들 정도는 아니고 이제 한 20대 초반 정도 보였는데 왔다 갔다 해서 방해할 그런 조짐을 좀 보였거든요. 그때부터 심상치 네, 않았군요. 근데 이제 빨리 끝내고 여기를 좀 나가야 되겠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청소년들이 좀 과격한 행동들을 하니까. 맞아요. 왜냐면 그때 이제 술을 좀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또 러시아라 약간 예, 러시아에서 걱정 좀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남자 같은 경우는 문제없이 지나갔는데 그 여자 애들이 와서 이제 그 한번 한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때 짧은 생각에 한 번 정도는 양념이다. 재밌게 갈 수도 네, 있겠다. 강행을 하자. 그래서 맞아요. 뭐 했는데 두 번째가 와서 들어와요. 내가 또 들어오니까 약간 좀 이게 이건 너무 NG 다. 어이가 없어갖고 그냥 웃었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이 뭐 누가 보기에는 너무 뭐 좋아서 웃은 게 아니냐고 했는데 물론 좋아서 웃었다고 하는 것을 뭐 100% 부인할 수는 없지만 좋아서 했다는 그런 웃음보다는 여러 가지 당신이 보고 이제, 계시죠? 네,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허탈한 그런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번 정도였으면 그냥 완성해서 붙였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욕심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한 번 정도 하게 된 네, 경우에는 네. 이건 또 방송의 또 하나의 묘미니까. 묘미다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그쵸. 영상을 보시면 두 번째 그 젊은이의 경우에는 이 글래스를 들고 술을 있었어요. 들고. 왜냐면 첫 번째는 그냥 와서 부딪히고 갔는데 두 번째는 이 술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뉴스에서 이제 방송용이 술, 아니네요. 예, 그건 비방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뭐. 안타깝습니다. 되게 그럼- 역사적인 리포트가 나올 뻔했는데. 예. 자, 그리고 이번에 우리 노조 입장에서는 또 예. 출장 갈 때 드는 비용, 예. 이 출장비 문제가 또 많이 관심입니다. 사실 이전에 우리가 김영란법이 없던 시절에는 외부 지원을 받아서 출장도 많이 갔기 때문에 예. 사실 출장비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본화법 이후에는 철저하게 이제 회사가 지원하는 회사가 비용을 내는 출장들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에서 출장비를 받아서 가셨을 텐데 좀 어떠셨나요? 좀 충분하게 받으셨나요? 일단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MBN의 그 해외 출장 비용 자체는 낮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문사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아.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MBN이 그 신문사가 아니고 방송사라는 점이죠. 그렇죠.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뭐 이제 신문 출신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갖고 갔다면은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출장비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저희는 일단 장비를 갖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오버차지 비용이 1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제 YTN 같은 경우는 오버 차지를 하면 비행기를 왜냐하면은 타고, 그 MBN 같은 경우는 좀 네네.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제 카메라 보조가 네. 안 가잖아요. 어뷰맨이 안 가죠. 그러니까 네. 보니까 이제 두 명이서 모든 그런 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취재 기자와 카메라 사실은 당연히 오버차지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적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타고 갈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렇게 좀 좋게 얘기하면은 이제 오버차지비를 면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항공사에서. 쉽게 얘기하는 또 이제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출장을 갔다 보면 좀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절대 안 그렇거든요. 제가 그러면 이번에 예를 이제 들어서 그런 게 다 봐주는 게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뮌헨에서 그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들어갔을 때 아에로플롯이라고 러시아 국적을 타고 갔었는데 제가 짐이 26kg, 그러니까 그런 규정 제한에 3kg를 오버한 상태에서 100유로를 오버차지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절대 그런 걸 봐주질 않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번에 이제 총 15번의 이제 그런 비행이 있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월드컵이란 거는 일단은 뭐 전지훈련지 그리고 월드컵 내에서도 이제 그 매치 그 베뉴가 있는데 매치 베뉴로 갈 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게 반드시 그 거쳐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베이스 캠프인데 모스크바까지 가서 다시 모스크바에서 뭐 로스토프 같이 베뉴 교체로 가거든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왕복이면 보통 4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을 갈 때마다 계속 짐을 풀고 다시 붙이고 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오버차지 비용이 엄청 나와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또 짧은 거리를 가더라도 택시비를 내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에 그 비용이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때 뭐 예를 들어 5만 원짜리 숙소를 뭐 강원도 이제 숙박 업계에서 뭐 담합을 해서 30만 원을 올렸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묵었던 숙소가 녹물이 나오는 숙소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이제 그런 에이전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행사 에이전트한테 충분한 돈을 많이 지불을 했는데도 이런 데를 준 거예요. 저희가 화가 나서 알아보니까 이쪽 사람들도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이 러시아 애들이 전부 다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35만 원 정도를 저희가 이제 그 지불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5만 원짜리 숙소 안 나오는 그런 숙소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녹물 나오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확 씌우는 거 월드컵 특수를 월드컵 특수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택시비라든지 뭐 그런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특히 이제 오버차지 비용이라든지 근데 이런 거를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나 제가 봤는데 이거는 제 그냥 하나의 어떤 그런 보고 벤치마킹 할 때 YTN이 좀 그렇더라고요. YTN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법인 카드를 예비비 쪽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나중에 다 청구를 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 월말 카드 값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월드컵 출장 가다 보면은 이제 출장이 길어지니까 제가 다 제 카드로 하게 되면은 이제 월말 때 제 개인적인 또 카드 계산이랑 겹쳐지면서 순간적으로 엄청 늘어나 버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회사에서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나중에 사후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YTN처럼 우리도 사전에 법인 카드로 이걸 지불하게 되고 그러면 다 영수증을 모으잖아요. 그런 영수증을 나중에 제출을 하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고 또 개인 카드가 아니고 법인 카드로 해결하게 되면 회사 측 입장에서도 그 카드가 쌓이면 포인트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회사라든지 또 이제 출장자 입장에서도 서로가 윈윈하는 어떤 그런 것이 예비비 쪽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혹시 노조가 회사 쪽이랑 이제 그 단체 협상을 할 때 그런 뭐 일단 MBN 그 출장비 자체가 나쁜 출장비는 아니니까 이거는 그대로 두고 예비비 쪽을 하게 되면은 그런 카드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서로한테 편하고 좀 도움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맞습니다.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저런 이제
그 코디 같은 경우를 쓰게 될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일비를 50%만 받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서 이제 그런 규정을 세웠다는 데는 좀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그 일비 내에 뭐 식비라든지 교통비. 다 또 포함되는 건데 그러니까 현재 코디를 코디를 굳이 쓰게 필요 없지 되면은 않느냐. 다 되지 않느냐. 근데 그렇죠. 사실 그게 이제 정확하게 좀 봤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해외 출장을 한 번도 안 가보고서 그렇게 만들지 일종의 탁상 않았냐. 인정인 거죠. 왜냐면 네. 어떤 게 있냐면은 네. 이번에 이렇게 외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렇게 그 영치부 기사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치부 기사분들은 조금 일이 있으면은 연장 근무가 되는데 그렇죠. 외국 같은 경우는 딱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코디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규정이 한 350달러에서 400달러. 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 장비가 많을 경우에는 500유로까지 받거든요. 근데 이게 10시부터 6시까지고 중요한 거는 이 금액에 그 코디라든지 그런 분의 식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분들의 식사 비용을 내줘야 돼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바빠서 점심 저녁을 거를 때가 있어도 이분들한테는 얼마씩 줄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분들한테 뭐 돈을 주고서 영수증 가져오세요. 예를 들어서 저녁과 점심값은 10유로 이내에서 해결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한테는 그냥 정말 뭐 한 20유로, 50유로씩 쥐어주고 드세요 그러면은 이분들한테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회사의 그 아저씨들이 아니에요. 그럼 본인들이 아니 뭐 그럼 한 50유로 먹고 할 수가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는 뭐 그런 셈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시내에서 어떤 뭐 온마이크를 잡는다 싶으면은 간혹 가다가 불법 주차 같은 경우로 딱지를 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 금액도 그 코디비 외의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 비용도 코디 외의 비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막 예를 들어서 350유로, 400유로, 500유로는 뭐냐? 그냥 코디의 하루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 외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알기로 이제 그런 뭐 코디를 했을 경우에 일비의 50%만 준다라는 그런 게 원래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드컵 출장, 그러니까 제가 가는 출장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업체 출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다 이제 회사 회사가 비용으로 부담하는. 가는 출장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합리적으로 한다면 뭐 같이 어떤 뭐 지원을 받아가서 가는 출장이면은 모르겠는데 회사 돈은 다 가는 출장이면은 좀 그런 부분은 좀 그런 맞게 가야 앞으로 좀 후배들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도 요즘에 뭐 주 52시간 뭐 근무라는 게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코디를 안 썼어요. 왜냐하면 이제 월드컵이라는 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지상파 같은 경우는 이 코디 차량에 붙일 수 있는 뭐 맵이라고 해갖고 그 무료 통과 뭐 패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의 고상이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코디를 쓰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처음부터 코디 청구를 안 하고 물론 또 50%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차라리 그냥 그때 한번 써보자 이 비용을 아껴갖고 그런 면에서 이제 아예 코디 청구를 안 하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기사단 전체 버스를 이제 사후 청구를 했는데 네네.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오스트리아 운전사였는데 3시간 운전하고서 쉬는 거예요, 40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나라 그런 운전사들처럼 장시간 운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선진국입니다. 그죠. 우리의 어떤 그런 노동 문화 생각을 하고서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하나의 일화였죠. 우리는 지금 52시간 하려고 그러지만 거기는 40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칼퇴근이 당연히 굉장히 되는 거고. 철저해.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자기가 쉴 수 있는 최소한의 휴식 시간 30분을 보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조금 먼 데를 이제 가려고 의뢰를 하니까 일단 당신들은 장비가 있기 때문에 하루 500유로다. 10시부터 이제 밤 저녁 6시까지다. 그리고 6시가 넘으면은 뭐 야박하게 6시 30분까지는 봐주겠지만 이게 뭐 7시, 8시, 9시까지 가면은 추가로 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포함되는 거는 운전사만이다. 당신들이 통역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별도의 통역을 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 많이 비용이 들겠네요. 비용이 좀 든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예를 들어서 뭐 정말 회사 돈으로 가는 출장, 그다음에 업체 출장, 또 회사 돈으로 가는 출장 같은 경우에도 좀 다양한 거를 봐서 좀 앞으로 이런 거는 좀 탄력적으로 그런 출장비 지급 규정을 좀 더 세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제가 이번 월드컵 출장 갔다 오면서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이 내용은 저희가 관리부에도 꼭 전달하고 또 다음번 단체 협상 때도 아이템으로 잡아서 노사협의회에서 꼭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번째 게스트였던 정광열 문화스포츠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